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줄여서 의협이 오는 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전국에서 총굴기 대회도 연다고 합니다. 의사협회가 의료대란 사태에서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에서 7일 사이에 4, 5, 6, 7 나흘 동안 진행된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의협회원 11만 1861명 중에서 7만 800명이 참여하여 투표율 63.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한 의사 중 90.6% 6만 4,139명이 압도적입니다. 의사협회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73.5%는 휴진을 포함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게 된 거죠.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모든 환자들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휴진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으실 수 있다면서 저희 목적은 휴진이 아니라 정부의 폭정 중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은 걱정하시는 대규모 진료 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오는 19일, 20일 등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의료계가 정부와 여당의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행동해온 의대생 전공의들의 외침을 이제는 우리 형, 누나,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가지고 이게 전례 없는 대규모 휴진 사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뜻을 함께한다면서 의협의 집단 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 대란이 드디어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지난 가처분 신청 고등법원 결정문에서 명백히 된 것처럼 쟁점이 된 의대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정부 측 자료를 검토한 끝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해에 2,000명씩 늘리면 5년이 지나면은 10,000명이 늘어난다는 산술적 계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2,000명 늘리는 정책을 던져 놓으니까 이렇게 파장이 큰 겁니다. 국가 정책이 논리를 갖추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악화되었다는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허황된 숫자라는 이야기죠. 그 결정문은 또한 이 2,000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 제대로 된 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토의가 없었다.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발표하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통과시킨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2,000명이라는 허황된 숫자, 그리고 이것을 확정 짓는 과정에서의 완전히 독재적 수법, 반민주적, 반상식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모든 정책은 과학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2월 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월 6일 이전의 대한민국은 의료 천국이었어요. 2월 6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의료 대란을 거쳐서 의료 파국을 거쳐서 의료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2월 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2,000명 정원 발표가 있었다. 2월 6일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급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급할 일이 없었다 이겁니다. 치료 못 받아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뭐 줄을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그런 모범적 의료 체제를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병원을, 의료 시스템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문제죠.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망할 조직이나 그럴 시스템을 고치는 거지, 잘 나가고 있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확 뒤집어 가지고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안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입니다. 억지입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는 것을 밀어붙인 그 동기는 4월 10일 총선거에서 이겨보려는 포퓰리즘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역작용이 되어가지고 더구나 자신을 지지해온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그 가족과 전공의들까지 그리고 의대생들까지 다 뭉뚱거려가지고 한 100만 표 되는 표를 잃어버림으로써 이 100만 표가 이탈해가지고 민주당, 개혁신당 또는 기권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어서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나서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 의사들도 이제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의사들을 비판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양비론으로 하면은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건 비겁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역사에 의료 파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구경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으로 웃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능한 자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그래도 환자와 국민들입니다. 환자와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응징하는 데 힘을 모은다면, 언론이 그런 운동을 지원한다면 그때는 또 모릅니다. 아직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확실하게 수렁에 빠졌고 혼자 힘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더 빨리 더 깊게 가라앉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